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감 관련해서 정무위 편이 오늘 국회 방송에서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건을 담당하시는 분의 국감 질의가 어떤지도 한번 좀 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오랜만에 K 스테디움 팀이라는 이름으로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걸 뭐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이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 부분을 저는 뭐 그냥 저 혼자 알고 그냥 넘어갈까도 싶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 어쨌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보다는 피해자 연대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듯은 한데, 어, 저도 분명히 포함을 좀 같이 좀 시킬 것 같기는 하고 해서, 일단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내용을 제가 좀 전달을 좀 하고자 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2월, 마지막 그 KOK 쪽에 이 공지사항에 올라온 게 2024년 2월 15일이 마지막 공지 내용이고 대부분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K 스테디움 처음에는 KOK 플레이, 그 다음에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법인, 그 다음에 메타엠, 그러다가 K 스테디움 PTE, K 스테디움 팀 이게 혼용이 돼갖고 오다가 뭐 가끔씩은 이제 KOK 파운데이션이 포함이 좀 되다가 2024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5월 26일인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하나를 캡처를 했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공지를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좀 먼저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음, 이게 제가 6월 바로 저기 6월 이전 것도 6월 달 초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뭐 유사수신 행위로 보여지는 단어가 포함 채굴 수익 몇 프로, 수익률표, 뭐 투자금, 원금 보장 안정 수입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이 이게 6월 달에 KOK 파운데이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오전까지는 23년 5월 26일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바뀌냐? 누구 이름으로 계속 왔느냐? K 스테디움 PT로 왔어요. 그전에는 무슨 이름으로 왔을까? 보면은 뭐 당연히 그 메타엠이든 미디움 LTD든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그 여기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온 이 부분도 이게 2022년 6월 아까 16일이었나요? 6월 16일 이때쯤에 그 전에 또 전 재단 이사장 거기가 재단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재단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 공지를 올린 게 없대요. 왜냐 하면은 비번을 모른대요. 이 접근을 해서 여기에 공지를 올리는 비번을 알 수가 없어서 여기 못 올린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왔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재단에서 올려야 될 이 공지사항의 이 그 주체가 누가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시면 아시죠? 미디움 LTD, 메타엠, 그다음에 K스테디움 K스테디움 팀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K스테디움 PT라고 프라이빗 리미티드로 해가지고 또 나와요. 그게 오늘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건데, 오늘 나온 공지 내용, 그쪽,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풀 K 스테디움이라는 거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떤 분한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K 스테디움 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K 스테디움 팀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여기서도 똑같은 K 스테디움 팀이라고 나왔어요. 2023년 5월 이게 5월 26일이지요. 이때까지 K 스테디움 팀 또는 K 스테디움 PT, LTD 이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가서도 K 스테디움 팀이래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용을 좀 볼게요. 저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하지 않고자 합니다. K스테디움을 아껴주시는 SOM 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선을 지키기 위해 운영사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팀인데 운영사래요. 그리고 운영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립티드지요. 주식회사 크립티드지요. 그런데 왜 K스테디움 팀이 운영사예요? KOK 플레이 앱을 운영을 하는 거에도 K스테디움 PT가 운영사로서 역할을 했지요. 우리 공지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에 맞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기에 맞는 이런 정말 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내용들이 줄기차게 나오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뭐 조금 내려가 보다 보니까 한 9만 명이래요, 지금. 근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 거래소의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용 정도 해외에서 이거를 이용을 하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KOK 플레이에 예전에 프론티어로 KOK 플랫폼에 참여를 하던 분들이 대부분이 뭐 그게 한 9만 명이라 칩시다. 9만 명이 하루 거래량이 뭐 수백 달러, 수천 달러, 뭐 많아봐야 뭐 10만 달러도 안 넘어가는 그런 거래 대금, 개수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이걸 뭐 크게 자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가지고 강력히 뭐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죠. 근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저보다는 피해자 연대라는 쪽의 내용이 주로 일단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K스테디움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하나뿐이라는 이야기지요. 다오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 투자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다오 기반의 투자 공동체가 K스테디움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요게 주어잖아요. K스테디움은 다오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래요. K스테디움은 뭐예요? 메인넷이에요. 근데 다오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래요. 이거는 뭐냐? 커플이에요. 커뮤니티 풀. 소위 말하는 그 자산을 이전을 해가지고 갖는 그게 요거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일종의 일종이 아니고 메인넷이죠. 그냥. 왜 이게 이거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메인넷의 개발 운영뿐만 아니라 자체 메인넷을 거래소에 연동하여 상장시킨 기술을 연동하여 상장시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오 프로토콜입니다. 다오는 Decentralized 그 뭐죠? 어, Autonomous Organization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간에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건데 그거의 프로토콜이래요. 하지만 무지한 일부 안티들은 메인넷이 없다. 기술이 없다. 메인넷이 사기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9만 명의 SOSM 분들과 운영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속 운영사래요. K스테디움 PT가 운영사예요? 아니면은 법, 법인이에요? 메인넷에, K스테디움 메인넷에. 그러면은 KOK로 따지면은 KOK 파운데이션이에요? 아니면은 그 운영사라고 했던 미디움 파운데이션 또는 미디움 LTD, 메타엠, K스테디움 PT 뭐예요?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운영사가 아니지요. 그럼 여기에 K스테디움 팀이라는 말도 나오면 안 되고, 크립티드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크립티드가 운영사니까, 크립티드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나 하면은,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다 동일한 기업에서 그냥 표시만 그렇게 된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쉽게 은연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미드업을 할 때 보면은 한 사람은 의장님 그래요. 한 사람은 부사장이라고 지칭을 해요.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크립티드의 대표이사고 의장이라는 사람은 어, K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대표님, 서로 대표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호칭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사용이 되던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이사였고, 부사장이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CTO인가 뭐 그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크립티드의 대표이사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워낙에 막 많은 내용들을 내뱉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거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어떻게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SOSM 분들의 활동 제한 및 투자하신 자산의 가치 하락, 운영사의 투자 유치 불발로 인해
막대한 손해 및 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지요. 왜? 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 단체가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이 두 개의 피해자 단체에서 그 온라인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한 2천 명도 안 되는 구독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읽는 조회수를 따지면은 한 500명 전후.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다른 쪽은 어떤 경우냐? 그거는 카톡만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소규모의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방송에 나오더라도 거의 잘 보지 않는 그런 채널 방송에 출연을 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가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인데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것 때문에 안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엘뱅크도 마찬가지로 국내 그 거래소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정말 갖다 붙여도 갖다 붙일 만한 내용의 글이 아니지요. 결국에는 피해자 단체 때문에 요 밑에 내려가면 안티라고 우리를 표현을 해요. 또 근데 K 스테디움이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KOK 재단에서 그 D앱에서 메인넷을 하나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개발, 운영 이 역할을 근데 여기서는 또 운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죠. 개발, 유지 보수라고 기상에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뭔 내용을 이전에 기록물로 남겨놨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남겨놨는지를 스스로도 그걸 분간조차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얼마 전 국정감사를 통해 KOK 피해자 연대의 변호사 입을 통해 K스테디움이 KOK 메인넷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 고문 변호사라고 지칭을 했는데 수임을 한 변호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런 정도의 정말 그 국감에서 다룬다고 하면은 변호사를 대동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내용을 이 KOK 재단을 물었나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저는 제대로 되는 답변이 절대로 아니더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 대표가 갔잖아요. 울부짖으러 간 거예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국감장에 가가지고 그 변호사가 KOK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정도로 스터디가 정말 많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변호사가 아닌 개인이 그 뭐 천 몇 명이나 되는 단체의 대표라면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 연대 뭐 그 대표라고 표현을 하니까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대표처럼 그렇게 했으면은 직접 해야지요. K스테디움의 기축통화인 K스타와 투자 활동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여러 개의 토큰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K스타 외에 나머지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의 토큰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거의 사용자, 이거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다, 그, 많은 종류의 사람들, 여기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가 그 홀드라는 그 여러 개의 토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까발려 놓으면 여기에 거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K 스테디움이라는 여기에 기축 통화가 하나 나왔는데 벌써 여러 개의 토큰이 존재한대요. 어디에는? K 스테디움에는. K 스테디움이 뭐예요? 메인넷이죠. 그런데 여러 개의 토큰이 존재를 하는데 그 토큰들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 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상장이 되는 건 딸랑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K 스테디움 메인넷 위에는 KOK라는 토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처음에는 메인넷으로 커뮤니티 풀로 옮겨갔을 때 KOK를 뭘로 바꿨어요? 브릿지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K스타 전에 KOK가 거기 가 있죠. 그리고 KOK가 처음에는 커뮤니티 풀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거를 넣으면서 SOP를 받은 거지요. 그러다가 KOK를 없애고 K스타로 수합을 시켜서 다시 K스타에 해당이 되는 SOP를 또 그렇게 이제 교체를 한 거죠. 심지어 이, 어, 23년 4월 14일에 진행된 투표를 통해 K스테디움을 분리 운영하자는 투표에 98.36%가 찬성하여 더 이상 K스테디움에서 KOK가 거론되지 않기 원하는 많은 SOM 분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대로 실행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자,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9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전에는 8만 명 그렇고, 이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가 이때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 사이에 1만 명 늘어났다. 저는 그거 사실 믿지를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투표해서 투표 결과는 98.36%예요. 9만 명의 98.36%예요. 과반의 98.36%일 것 같아요. 투표할 줄도 모르고, K스타디움에서 운영하는 그 앱 자체를 아직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는 거의 98점,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투표를 했고 거기에 98.36%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고는 더 이상 생각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해요. 뭐예요? K 스테디움을 분리 운영하자는 투표를 현재 KOK 플레이에 원래 KOK 파운데이션에서 운영을 하는 KOK 플레이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숫자가 여기에 9만 명이라고 했을 때 뭐 여기서는 9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9만 명이 됐는지 정말 저는 궁금해요. 그러면은 예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90만 명이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지요. 80만 명이라고 하면은 9명 그러면은 10% 조금 넘지요. 그런데 소수가 여기 9만 명이라는 의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고 KOK 플레이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스테이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어디에서 삐져나간 거예요? 재단에서 삐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은 KOK 재단과 KOK 어, 그 저기 KOK 플레이와
그러니까 DF과 메인넷의 완전 분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들었어요?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은 양손에 떡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도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드업을 하는 쪽에서도 왜 분리가 됐는데 자산 이전을 여기서 받아가요? 웃기지 않아요? 논리가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맞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여기에 글을 표현을 해놓은 것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정도예요. 하지만 안티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안티라고 보는 거지요. 안티들은 아직까지도 K 스테디움이 KOK의 메인넷이라고 선동, 거짓 선동,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9만 명의 SOM들의 자산 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떠넘기기 좋아하죠, 그죠? 어느 누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력이라든가 파급력이 이 개혁회와 관련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이다라고 하면은 개혁회 피해자들이나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다오 기반의 뭐 자율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 이 사람들은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커뮤니티 풀을 이 커뮤니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오와 뭔 상관이 있어요? 메인넷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거래소에 대한 가격은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거나, 여기에 뭐 피해자 연대라고 하는 쪽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많은 디앱들이 있고, 많은 디앱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와 완전히 별개지요. 메인넷만 이용을 하는데. 근데 왜 책임을 떠넘기냐는 거죠.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들은 메인넷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개념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기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9만 명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합니까? 자기들끼리도 잘 모를걸요. 이유를, 그러니까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술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메인넷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9만 명은 뭔 기술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9만 명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를 대보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기술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까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한 명도 없다라고 봐야 돼요. 개발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운영사는 운영사대로
그동안의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해 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영업방해 및 운영사 및 아, 운영사 및 밋 SOM들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영사가 이 물어도 이 사람들이 단체로 고발을 해야죠. 고소를 해야죠. 왜 운영사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영업방해 참 갖다 붙이니까 용어가 영업방해 하는 용어가 있으니까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K스테디움 PT라는 데에 K스테디움 PT가 이걸 개발을 했어요. K스테디움 PT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넷 개발하는데 돈을 얼마를 받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 돈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지금까지 K 스테디움이라는 이 메인넷이 KOK 재단에서 최영기 이사장은 5년 후쯤에 그 메인넷을 출시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앞당겨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메인넷을 누가 요청을 했고 누가 수주를 줬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론칭이 됐는지를 연결을 해보면은 얘들 거 아니죠. 근데 지금 K 스테디움 PT 끄다라고 하잖아요. 이 글을 보시면 이 글을 보시는 뭐 SM 분들께서도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집단지성이라는 용어 뜻을 얼마나 잘 알고서 이렇게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피해자들 여기에 9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뭔들 그러니까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대한 어떠한 지식, 기술적인 지식, 그 다음에 여기에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근데 디앱 안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술만 처먹지 말고 시원찮은 거라도 그냥 디앱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저들의 영업방해 및 본인들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힘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K스테디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SOM 분들한테, SO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SOM 분들한테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거기에 K 스테디움 PT라는 데에서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가치가 얼마가 될 거고 소스 코드를 언제까지 발표할 거고 기타 등등 이야기했는 거 뭐가 이루어졌는 건지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던가요?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앱 운영, 이런 것들이 쉽던가요? 저는 여기 국가 문체에서 다뤘던 이 내용, 상식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인가 거기에서 소비자 만족도 품질 대상을 줬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자산 이전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 사람들을 고소를 해야 돼요. 왜?
2월 중에 선정이 완료가 됐는데,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K 스테디움이 메인넷이 언제 그 테스트 넷이 시작이 됐고, 크로스 베타가 나오고, 오픈 베타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메인넷이 있고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고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조선비저에서, 아니, 조선비저가 아니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서 그런 대상을 줬는 게, 이게 오픈 베타가 나왔는 게 한 4월 달이라고 봤을 때, 6월 말에, 6월 30일인가 대상을 줬어요. 2개월짜리 이력,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2개월간 받았는 거를 6월 30일에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상을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SO들과 그 다음에 운영사라고 하는 여기, K스테디움이라는 여기, 크립티드라는 하는 이 업체를 상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읽으면서 입 떡 벌리고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카카오톡 일명 안티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K스테디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원 중 한 명은 사회운동이라는 가면을 쓰고 음주운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총 4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파렴치한 인물입니다. 이미 전과 사범인 인물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대충 누군지 알겠어요. 내부 조사 결과 안티방 운영자 몇 명은 이미 K스테디움으로 자산을 이전시켜 수익을 챙겨가고 이미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단톡방은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운영을 하다시피 하니까 여기는 저희 방은 아니겠죠. 저희 단체는 아니겠죠. 이 연결되는 게 같은 쪽의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저희를 사기라 이야기하며 뒤에서는 수익을 챙겨가는 악질의 위선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뒤에서 수익을 챙겨가며 근데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 가지고 자산 이전을 시켜 가지고 수익을 챙겨갔다라고 하는데 뭐 얼마를 챙겨야지 이렇게 수익을 챙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만 개를 옮겨갔다. 그러니까 7만 불이죠. 만 개를 옮겨갔을 때 여기에서 받아간 뭐 어떠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팔았을 때 그게 얼마나 될까? 정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런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익 챙길 게 없어요. 가치가 있어야지 뭔 놈의 수익을 챙기지.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 개를 내보냈다고 합시다. 뭐 이자를 만 개를 받아가지고 만 개를 딱 옮겨가지고 거래소에서 딱 팔라고 보니까 뭐 케이스타가 0.01달러다. 만 개면은 0.01이면은 100달러네요. 13만 원 벌었다고 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거예요?
예컨대 10,000개 정도를 이자를 받았는 게 그 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SO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겠지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1,000개다. 지금까지 1,000개를 챙겼다. 1,000개를 내보내니까 0을 2개 띄니까 10달러다. 13,500원 정도를 벌었다. 이게 수익을 챙겼고, 그래서 위선자예요. 수익을 챙겨가는 악질의 위선자예요, 이게. 더러워서 그런 거 안 먹어요. 이 사람, 여기에 이제 뭐 타깃이 되는 사람들도 그게 수익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 커뮤니티 풀로 이미 자산을 옮긴 사람들이 꽤 되는가 봐요. 여기에서 뭐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확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제 것도 이렇게 들여다본 거 봐가지고는 뭐 전혀 저거는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빈말은 옮겨간 거는 자산 이전을 한 거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악질의 위선자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적합치가 않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K 스테디움에 대한 안티로서 활동하지 마시고 K 스테디움에서 활동하시어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어, 이 뭐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제가 정말 욕이라도 한번 대판 퍼붓고 싶은데 아, 이들도 지금 막 약이 바짝 올라 있고 지금 막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이 캄캄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런 내용 정도의 글이 한 몇 개월간 거의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짓자고 하자면은 K 스테디움이 주식회사 미디움 출신의 사람들 거예요. K시대인 PT가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드렸지만은 오디너리 스탁 한 주에 싱가포르 달러 1달러예요. US 달러로 하더라도 1,300원이에요. 자본금이. 그런 회사가 메인넷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개발비를 받았는지 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KOK 공지에서 계속 본 거는 KOK 재단에서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 이거였죠.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게 전부 다 맞지 않지요. 그리고 공지 내용에서도 KOK 플레이, 미디움 리미티드, 메타 M 리미티드, 그다음에 K 스테디움 팀 그러다가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 뭐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갔고 그럼 그 공지들을 쭉 봤을 때 이 제가 전 재단 이사장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공지를 낼 수 있는 비번을 자기는 모른다. 그래서 공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게 홈페이지지요. K 스테디움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죠. 탈취를 당했으니까 모든 것들을 적어도 KOK와 관련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뭐 파운데이션에서 파운데이션 재단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적어도
컨펌이라도 받으라고 했는데 KOK 파운데이션 이름을 그들이 싫은 거예요. 이거는 전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입출금 내역서에 접근을 하기 위한 권한도 없었고, 일시적으로 받았는 거에서 그 입출금 내역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결국에는 저들이 우리 또는 피해자들한테 이딴 식의 말들을,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이게 사실은 허위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사실 궁금해요. 근데 법 하는데 법은 우리가 그쪽에 갖다 대서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KC대림 PT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 뭐 고소인 진술하러 가야지요. 왜? 국들이 허위 사실 유포를 했으니까. 그리고 개인 정보까지 개인 정보를 그 이미 들여다본 거예요. 동의도 없이 뭔 근거로 이렇게 제가 내용을 뭐 좀 설명을 하고, 뭐, 시위한다고 시위한 사람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띄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는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누가 고소를 당해야 되고, 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지를 앞으로 좀 두고 보자고요. 이미 저희는, 어,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뭐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국감에서도 다룰 거고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기술적인 이해가 우리는 없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9만 명은 있느냐? 이건 객관적으로 말이 맞는 거잖아요. 누구나 생각을 해도.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기록물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기록물들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정말 뭐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또 그렇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자산 손실을 보게 했다. 거기에 실제로 거래한 사람들 계좌를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개인 지갑의 원래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추적을 해보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했다라고 보이세요?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떠한 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거래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나면은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젠가 로이가 230 몇 달러라 그랬죠. 오늘은 2만 1000달러, 2만 1070달러 정도가 돼요. 몇 배예요? 한, 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234달러 정도 됐으니까 오늘 뭐 2만 3,400달러로 가면
한 100배 오른 거지요. 100배 오른 게 아니고 100배 정도의 거래량이 많아진 거죠. 거래 대금이. 그러면은, 어, 움직인 개수를 따지면은 그게 제 기억으로 뭐 몇십만 단위였나? 그 정도라 그러면 공을 세 개를 갖다 붙여야죠. 그러면은 엄청난 숫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봐야 뭐 이게 13,000달러면은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주식시장은 하루에 6시간 반인가 뭐 움직이잖아요. 9시, 10시, 11시. 10시, 11시, 9시, 10시, 11시. 이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반. 6시간 반 동안요. 근데 13,000, 300만 원 정도 거래량이 움직인다. 그 주식 시장 완전히 끝난 거죠, 그거는. 근데 24시간을 해도 깔랑 해봐야 뭐 13,000달러. 누가 했을까? 엘뱅크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옛날에는 개인이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스폰서라고 하면서 뭐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사고 싶은 사람 사고, 대신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거래량이 정말 많았지요. 지금은 그렇게 해줘도 하등의 적이 없어요. 보상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뭘 한다 그래요? R2E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서야.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다오, 다오 프로토콜이 뭘 다오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오 프로토콜이 뭔지 아세요? 다오 기반, 뭐, 뭐라고 했더라? 다오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거는 다오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풀이라고 제가 기업 풀이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 회사고 K 스테디움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다오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로서 이 말은 K 스테디움은 다오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니까 결국에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 기반으로 외에는 뭐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기반이 다오 기반의 아, 다오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니까, 결국엔 커뮤니티 풀이니까,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결국엔 다오의 기능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자율 조직으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서. 그러면 여기에는 누군가가, 중앙 집권식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뭐 개인의 의사든 뭐 이런 것들이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포즈라든가 뭐 그러니까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뭐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하고 투자 결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메인넷은 뭐예요? 그냥 기반이에요. 너들 여기서 놀아라. 그럼 TF이 들어와서 놀든 TF도 없으면 메인넷 자체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의미가 있나? 소위 말해서 어, 플랫폼을 기차역을 지어놓고 선로까지 다 깔아놨어요. 기차 안 다니고 사람 없고 거기에 뭐 뒤에 그러니까 이제 매장이 없으면은 쓸모가 없지요. 그 자기들은 뭐 엄청난 인프라로 해가지고 인프라 스트럭처를 딱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딱 보면 사람이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하면은 그거 완전히 애물단지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9만 명이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은 10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만 있어도 뭐 되게 잘 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9만 명이라며. 근데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거죠. 그 우리 때문에 그리고 저쪽 때문에 이것처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용을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은 그냥 글을 읽은 거예요. 뭔 내용인지 모르고. 아니, 외국인이 와서 어제가 한글날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 몇 개의 이거를 조합을 하면은 하루 내에도 뭐 몇 시간 내에도 읽을 수 있다.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읽을 줄 아는 정도.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어, 어떻게 보면 공지사항처럼 나왔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 그 공지사항에 올라왔던 다른 것보다도 홍보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왜 KOK 파운데이션을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바뀌었을까요? 그것도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자기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뭐 그 98.36%가 찬성을 했다. 그게 4월 14일이에요. 2023년. 그래서 고소수가 다수가 있는 여기를 그게 9만 명이라는 것도 우리 쪽에 소위 말해서 개혁의 플레이에 있는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10분의 1 중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2% 가면은 9만의 2%면은 2%는 더 되나?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투표를 했다. 그래 봐야 몇 프로예요? 10만 명에 1000명이면은 10%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15% 많아야 15% 정도가 투표를 했고, 거기에서 98점 넘은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게, 그게, 그 꼴란 그 숫자 가지고 본래 KOK 재단 홈페이지에서 계속 홈페이지가 아니고 공지에서 떠들렀던 KOK의 메인넷, D앱의 메인넷이 지금과 같이 저런 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됐다는 이야기는 누구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저거는 지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 개발한 업체 거기에 뭐 계속 나왔던 사람들은 주식회사 미디움 사람들이잖아요. 그네들이 2019년 9월 17일부터 여기에 있었나요? 2021년 4월경에 그네들이 들어왔고 무슨 내용으로? 저한테 보내준 뭐 메신저 내용, 그다음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 보면은 지들은 플랫폼 구축했다 그러고 뭐 개발 K 스테디움 뭐 메인넷 개발 유지 보수한다 그랬는데 지금 운영 뭐 소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계속 내봐요. 계속 글 내보라고. 내가 계속 그거 잘못된 내용 내가 계속해서 짚어줄 테니까. 왜?
우리는 피해자인데 지금 그들이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프로텍 뭘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투 하이드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이거예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내용 띄우고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9만 명은 9만 명 뭐 그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된 거를 저들이 저런 내용으로 띄워가지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글이라는 게 읽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근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고소를 하려면은 SOM 분들한테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당했잖아요. 2년 넘었잖아요, 벌써. 저들이 이야기하는 게 오픈 베타가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피해자 연대라고 뭐 꼭 저 전체 피해자의 대표를 하는 단체인 것처럼 그 표현한 데 있어서는 4월 뭐 며칠 날 그 오픈 베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보자고요. 23년 4월, 2024년 4월, 4월에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2년 6개월 동안 뭐예요? 환불은 뭐 별로 뭐 메인닛이라고 뭐 별 것도 없잖아요. 그 뒤에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뒤에 올라오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영향을 줬다? 이게 가상자산이 뭐 광고를 통해서 뭐 많이 때려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이 알 거다. 우리 개혁회의는 그리고 L뱅크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실행이 된 게, 저기 미드하면서 의장이라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갓 태어났다. 갓 태어난 그런 이제 뭐 메인넷이다. 그거 뭐 애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팔성이라는 사람은 옷을 갈아입는 애기가 이제 뭐 아주 성장을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뭐 더 크게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거 내다 팔고 싶으면 플럭스 통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저기 뭐고 팔고 나중에 또 갚아 넣어야 되잖아요. 좋으세요?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믿음의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이상.